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네.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지수가 빠진 걸 정확하게 한번 쭉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2% 이제 하락을 해서 코스닥이죠. 2% 이상 하락을 해서 되게 많이 놀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지수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잡아들었던 시황이 어땠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있죠? 대선주 강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대선주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좀 흔들려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었다. 네, 2번 찍어보시고요. 아니요, 난 그런 거 없었습니다. 4번 찍어보세요. 네.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다 2번 찍어보시고 네, 찍으세요. 네, 이럴 때 뭐 감정 표출하는 거지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괜찮았다 4번 찍어보시고요. 2번도 있으시고 4번도 있으시고 솔직하게 치세요, 그죠? 네. 네네. 그래요. 좀 불편했다 이런 분들은 잘 보세요. 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재밌다고 표현하죠? 참고로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무너졌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바이오주 급락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바이오주 들고 있는 분들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들이 하락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수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아무튼 하락을 하면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가 떨어진 걸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 하락했죠, 그죠? 그러니까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자, 이 설명을 듣고도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네, 하나만 다시 보죠. 지수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참. 잠깐만요.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0.6% 빠졌죠, 그죠? 이게 급락한 건가요?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심지어 아침에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다가 막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코스닥 쪽이 하락하니까 영향을 받아서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제 수치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급락한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하락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조금 밀린 거예요. 이게 급락한 거예요? 이게 밀린 거죠. 맞죠, 그죠? 제가 우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힘드셨을까요? 네. 코스닥이 지난주 화수목금 하락했죠, 그죠? 오늘 이제 급락을 하니까 놀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대형주 위주로 떨어질 거고 바이오주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잠깐만요. 네네. 잘 들리시죠? 네. 코스닥 지수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잘 보세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수가 공매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 지수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대형주보다 저기 뭐예요? 중소형주, 제가 중형주 얘기도 안 했어요. 소형주나 테마주는 이쪽은 거의 안 빠지고 거의 이제 이쪽이 빠지는 게 아니라 대형주부터 먼저 빠질 거고 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쪽에서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에서 하락이 나올 거다. 바이오 같은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거는 반등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온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백신 수급 지금 문제가 좀 크죠, 그죠? 지금 뭐 백신 모자라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바이오주들이 급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실체를 잘 보면 바이오주가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구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간 거다. 그리고 이거는 거품이고 거품은 꺼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 거품이 오늘 이제 소멸된 거죠. 이만큼은. 네, 소멸됐는데, 잘 보세요. 이건 좀 뒤에 또 얘기할게요. 오늘 방송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별일 아니니까. 네. 잘 보십시오. 잠깐만 차트를 다른 거 갖고 올게요. 오늘 지수 이렇게 코스닥 쪽에 급락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저희 회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온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라이브에 1명, 문자번에 딱 1명. 네. 뭐 종목이 궁금해서 뭐 연락 오신 분 딱 1명 있었고요. 그 외에는 연락이 아예 없었어요. 네. 라이브 쪽에 1명. 그분은 뭐 저기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연락 온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회원들이 멘탈이 강해요. 신규원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신규원들도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저녁 방송을 이제 오랫동안 듣고 들어오셔서 그런지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멘탈 잡아드리는 거를 이제 얘기할 겁니다. 지금 자꾸 시간을 끌죠. 말을 천천히 하죠, 그죠? 빨리빨리 안 하고. 왜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기다린 거예요 지금. 8시 18분이니까 네, 이제 들어갈게요. 8시 10분부터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래도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 좀 기다렸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제 바로 들어갈까요? 준비되셨죠? 네, 오케이. 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얼마 빠졌어요? 네, 보시면 0.6% 빠졌죠. 그렇죠? 이게 급락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형주 많이 하세요? 중형주 많이 하세요? 소형주 많이 하세요? 전 그런 거 모르겠고 저는 테마주 좋아하는데요. 저는 대선주 좋아하는데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 테마주는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제 지수가 딱 급락했을 때는 대형주에서 급락이 나왔는지, 중형주에서 급락이 나왔는지, 소형주에서 급락이 나왔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지수가 급락한 게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오늘 지수가 가장 많이 빠진 쪽이 공매도가 가장 많이 걸린 쪽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개가 있죠. 물론 코넥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치우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대중소, 시가총액,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분류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쪽을 보죠. 자, 코스피 지수는 0.6% 빠졌죠. 그럼 코스피 쪽의 시가총액 대형주는 요겁니다. 얼마 빠졌어요? 0.5%. 뭐예요? 지수보다 코스피 대형주는 덜 빠졌네요. 그죠? 그럼 뭐예요? 오늘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주들은 별로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공매도 걸린 것도 있지만 사실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중형주죠.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 맨 위쪽에 써있죠. 시가총액 중형주라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3%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쪽에서 많이 뺀 건 어디예요? 네, 중형주 쪽이에요. 이게 오늘 코스피 지수를 더 많이 끌어내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소형주도 봐야죠. 어떨까요? 0.57%. 별로 안 빠졌죠. 왜 불안해하세요? 중형주나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형주나 중형주 하락 나올 수 있지만 소형주는 하락이 거의 안 나올 거라고.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이것도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이만큼 왜 빠졌을까요? 개인들이 불안해하니까 던진 거죠. 이해되셨어요? 코스피 쪽이 오늘 선방을 했는데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하고 소형주는 별로 빠진 게 없고 중형주가 빠졌습니다. 오늘 뭐가 많이 빠졌죠? 바이오,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죠. 그게 뭐예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중형주가 많이 빠진 거예요 오늘. 아니 코스피 대형주는 공매도가 걸리면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덜 빠졌나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공매도를 많이 거는 게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 누구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공매도가 걸리면 공매도를 누가 많이 가장 그 거래를 많이 하죠? 외국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기관이에요? 누가 대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누가 공매도를 제일 많이 하죠? 개인은 거의 못해요. 외국인이지. 공매도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걸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에다가 공매도를 걸겠어요? 아니면은 개인들이 많이 걸어놓은 주식에다가 공매도를 걸겠어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에다가 공매도를 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사는 주식에다가 공매도를 거시겠어요? 그런 행동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높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덜 걸리고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바이오 쪽에 왕창 걸린 거예요. 2차 전지라고. 2차 전지는 왜 많이 걸렸을까요? 올해 1월 달에 테슬라가 고공행진하면서 삼성, SDI, LG화학 같은 거 많이 샀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뭐 샀겠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중형주급들 많이 샀겠죠. 소형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이 급락을 한 겁니다. 왜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은 안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것도 얘기했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개인들이 그쪽 업종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은 전체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중형주 빼고 소형주도 괜찮았었어요.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은 더 웃깁니다. 제가 웃기다는 표현 쓰잖아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오늘 보시면 2.2% 급락했죠. 그렇죠? 떨어졌는데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내일 뭐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이 정도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일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추가 하락이 나와도 한두 번? 그리고 이거보다 약한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얼추 이 정도면 거의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하락을 해도 나중에 회복이 빠릅니다. 7만큼 쳤다고요. 왜요? 거품이 여기서부터 꼈거든요.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돌았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왜요? 진단키트와 바이오주들이 일부가 반등 나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꺾인 거예요. 다 떨어졌잖아요. 거품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추가하락이 나와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보세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얼마나 빠졌죠? 2.2%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대중수가 있거든요. 코스닥 150이라고 하죠. 코스닥 시가총액 대형주. 뭐 150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코스닥 100.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위. 코스피로 따지면 코스피 200 종목 뭐 그런 개념입니다. 얼마 떨어졌나요? 3.3% 급락했죠. 코스닥 지수는 2.2% 하락했는데 이거는 이제 1% 더 떨어졌죠. 3%까지 급락했어요. 그러면 하락을 주도한 게 누구예요? 대형주죠. 코스닥 대형주는 뭐 업종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누구예요? 바이오예요. 바이오가 폭락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거의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 코스피가 급락하면 거의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고 있다는 뜻이고 코스닥이 급락하면 코스피는 멀쩡한데 코스닥이 급락이 심하다? 그럼 시중파이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급락시키면 개인들이 바들바들 떱니다. 코스닥 망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자, 코스닥 대형주가 3% 이상 급락을 했죠. 그리고 중형주 보세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 미들 300으로 되어 있는데 2.5% 빠졌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소형주는요. 여기서 이제 웃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 코스닥 맞죠, 그죠? 네, 코스닥 스몰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아주 쉬운 단어로 써놨어요. 스몰. 소형주 0.4% 빠졌습니다. 왜 불안해하십니까? 중대형주보다 소형주 위주로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차트가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한 차트로 보이십니까?
상승하다가 잠깐 쉬러 들어온 거 아닌가요? 코스닥 소형주는 오늘 0.4%밖에 안 빠졌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 방 기준으로 저희 방 추천주 중에 오늘 급락한 게 없어요. 코스닥 지수 저렇게 2% 3%씩 급락하는데 그렇게 옛날 같으면은 막 종목들 막 7% 8%씩 막 급락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저희 회원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네. 이상할 정도로 종목들이 뭐 괜찮았죠, 그죠? 오히려 올라간 것도 있고 아예 가만히 있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이럴 때 우리 회원들이랑 맞다고 막 1번 찍어주셔야 되는데 다음으로 미루고요. 네. 이해되세요, 이거? 코스닥 지수는 급락했고 코스닥 중대형주는 급락했지만 소형주는 안 빠졌잖아요. 0.4%. 이해되셨으면 이럴 때 7번 한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마시고 네? 제가 더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특히 유튜브 쪽 많이 찍어주세요. 네. 평상시에는 막 100명씩 들어오더니 오늘 70명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네. 지수 급락하니까 또 저러잖아요. 또 네? 기회라니까요. 네. 기회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 가지고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젠 조종이야. 그러면서 형말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걸 보고 이건 기회야 그러면서 여보 돈 좀 빌려줘. 왜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 막 이렇게 잘해가지고 돈 빌려오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만난 회원 중에 최고 회원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사모님이 그 다음날 은행 가셔가지고 1억인가 대출 받아갖고 오시더라고요. 저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부럽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그렇게 안 해줬거든요, 저한테. 근데 남편 딱 그거 하시라고 주식하시라고 딱 대출 받아갖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멋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겁내지 마시고 뭐예요? 평상시에 사모님한테 잘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분들 기준으로 아무튼 주변에서 돈을 좀 구해오세요. 주식 사세요.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소형주잖아요, 그죠? 지금 소형주 장사라니까요. 정리를 해드리면 뭐예요? 앞에서 얘기 다 해드렸어요. 공매도가 시작되면 지수가 하락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대형주나 중형주 쪽에서 누를 수 있지만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다. 대형주하고 소형주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이미 소형주로 가 있고 그리고 특히 대선 테마주로 가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오주가 급락하면 되게 시끄러워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도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실걸요? 바이오주를 별로 싫어한다. 왜냐하면 바이오주들이 떨어질 때 지저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주 떨어지는 거, 바이오주 떨어질 때 바이오주가 올라가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네. 바이오주가 떨어질 때 왜 지저분하게 떨어지냐면 전체를 다 끌고 내려가요. 그리고 제가 저희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어떤 얘기했냐면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뭘로 비유했냐면 살찐 돼지를 비유했어요. 자, 살찐 돼지. 제가 금요일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낮에 살찐 돼지를 비유했는데 이 얘기가 왜냐면 지수가 급락 나올 거를 감안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뭐냐면 짧게 얘기 드릴게요. 돼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아주 잘 먹었어요. 살이 엄청나게 찐 거예요. 그 돼지가 떨어질 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빼빼 마른 강아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변에 충격을 주나요? 근데 살찐 돼지는요. 엄청 그 돼지가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죽을 때 되게 지저분하게 죽습니다. 왜 돼지 멱다는 소리 낸다 그러죠? 제가 한번 봤거든요. 어우,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정말 시끄럽게 죽어요. 그냥 이 살찐 돼지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급락을 하면 아주 되게 시끄러워요. 그 얼마나 또 쿵쿵쿵 울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 시끄럽고 하여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놔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줍니다. 살찐 돼지처럼. 제가 돌려서 비판했던 거예요. 슈마시스나 이것도 저희 방에 다 팔았지만 이런 거 예를 들어 최근에 올라간 게 뭐예요? 시젠이죠. 제 시젠 안 좋게 얘기하죠. 이런 거 급락하면 반드시 문제 줄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8% 떨어지니까 되게 시끄럽죠.
시즌이 떨어지니까 뭐가 떨어졌겠어요? 수젠텍이 떨어졌겠죠. 마이너스 12% 급락. 그 다음에 아까 현대바이오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8% 급락. 이게 왜 개인들한테 큰 충격을 줬는 줄 아세요? 저 바이오주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얘기해 드릴게요. 뭐예요? 박스권 이탈했잖아요. 전저점 깼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패닉 온 거예요.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어떤 거에서 공매도 거시겠냐고. 저 같아도 이거 걸겠네요. 왜요? 붕 떠 있잖아요. 박스권 이탈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대번 쳐버린 거예요, 그냥. 솔직히 이런 거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갔잖아요. 제로도 다 나왔고, 그렇죠? 네. 현대바이오도 들고 있는 분들은 또 속상하시겠지만 조정을 좀 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을 심하게 준 건 셀트리온이죠. 저는 셀트리온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반등 나올 때 파시라고. 그러니까 다 해드렸었어요, 옛날에. 힘이 없잖아요. 셀트리온은 공매도 재개되면 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그죠? 네. 제가 아니라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락하면서 그 뒤에 줄줄이 바이오주들이 하락을 한 거예요.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신풍제약 이런 거. 예, 본격적으로 하락하죠. 다이빙 하잖아요. 이미 선반영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KMW 이거 이제 바이오는 아닌데 이런 것들도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고 이런 것들도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건드린 거예요. 특히 누가요? 바이오가요. 저도 얘기 많이 해드렸고 돌려서 얘기했죠. 돌려서 바이오주 급락한다고 얘기하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악성 댓글이 하도 많이 달려갖고 네가 전문가냐,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네가 밥은 먹고 사냐 그러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네, 바이오 욕하면은 잠을 못 자요. 네. 제가 바이오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그 살찐 돼지라는 표현도 낮에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지 밤엔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서 돌려서만 얘기했고요. 그게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최근에 정부에서 백신 수급 이거를 대처를 잘 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시끄러워지니까 바이오주들이 아주 오랜만에 반등 나온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네? 작년 8월 달이나 뭐 이때가 고점이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반등 조금 나온 거예요. 바이오주가 이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시즌도 얘기 다 해드렸고 반등 한번 나올 거라고 반등 나오고 그냥 저기 된 거예요. 이거 권리락 때문에 좀 차트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아무튼 바이오주들은 오랜만에 몇 달 만에 거의 한 8개월, 8개월 만에 반등 한번 나오고 꺾어지는 겁니다. 고점이 여기인데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제가 좋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제가 대선주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기억하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점검을 한번 해야 돼요. 대선주는 괜찮을 거다. 이쪽 하셔라. 이쪽은 지수가 급락해도 별로 안 빠질 거예요.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제 얘기가 틀렸나요? 맞았나요? 오늘 확인 안 해보셨어요? 네.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케이. 네. 보세요. 대선주 뭐 볼까요? 윤석열 테마주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웅진. 네. 보세요. 네. 오늘처럼 지수가 오늘만 빠진 게 아니라 지난주 내내 빠졌는데 웅진 같은 거 보세요. 아니 솔직히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뭐 세력이 버린 거 같이 이만큼 빠졌는데요, 그죠? 네. 지난주에도 지수가 급락 나왔고 오늘도 2% 이상 코스닥이 급락했는데 여기서 추가락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 나오죠. 아예 꿈쩍도 안 하죠. 얘기 드렸잖아요. 반등 나올 때 다 됐고 지수가 공매도 때문에 살짝 하락이 나와도 요런 거는 하락을 안 할 거다. 대선주 쪽으로 하셔라. 물론 이제 웅진을 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저 밑에 있는 거 사라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뭐예요? 세상에 고점놀이 하다가 떨어진 종목도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시겠죠. 웅진 하나 가지고 또 모든 걸 다 얘기하네. 아니죠. 예다보다 보세요. 서현 빠졌나요? 누가 보면 이것만 보면
지수가 급락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니 능률 안 빠지죠? 오우,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네. 덕성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이거 말고 이제 수없이 많은 종목들인데 한번 보세요. 아이크래프트 이런 것들 오히려 오늘 장중에 급등 나오더군요. 신났어요. 안전하죠? 왜요? 이미 한 번 맞았거든요. 그거 아세요? 한 번 썩은 건 두 번 다시 안 썩는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을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지수가 이러니까 크게 오르지는 못하지만 그죠? 네, 안 빠지잖아요. 제일테크노스 이런 거 보실래요? 어때요? 생각보다 안 빠지죠? 진도 네? 안 빠져요?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왜 이럴까요? 궁금하시죠? 왜 이럴까요? 정답 아시는 분. 왜 안 빠질까요? 윤석열 씨 지지율이 높아서요? 에이, 그건 아니고요. 왜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지수가 하락이 나온 건요. 투매예요, 투매. 외국인이 공매도를 쳤건 뭐 했건 간에 아무튼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투매는 뭔 줄 아세요? 불안한 사람들이 주식을 던진 거예요.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서 들여오니까 던진 거예요. 일단 던지고 보자. 일단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 어우 불안해. 일단 던진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오늘 저한테 연락 온 우리 회원들 중에 연락 온 분이 없다고. 라이브에 한 명, 문자번에 한 명, 종목 궁금하고 심리가 좀 흔들리는 분이 라이브에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외에는 없었어요. 그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고 한 보름 되셨나요? 네. 이해해요. 네. 그 외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회원들이 왜 저한테 연락이 없었을까요? 보통 지수 하락하고 막 그러면 연락이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왜 연락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이 별로 하락한 게 없거든요. 두 번째, 낮이면 낮, 밤이면 밤 계속해서 멘탈 잡아드렸거든요. 낮에는 라이브 회원들 이제 멘탈 잡아드렸고 저녁 방송에서는 뭐예요? 무방 회원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 내가 문자반 회원들 멘탈 잡아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종목은 얘기 못하지만 시황 잡아드리려고. 그래야지 추천주를 들고 수익이 많이 나시거든요. 그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연락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회원들이 네. 연락 안 하셨다는 얘기는 힘들다고 이렇게 연락 안 해주셨다는 얘기는 네. 잘 이겨내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무방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멘탈이 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이번 저기 뭐예요? 오늘 좀 불편하셨다 좀 찍어보라 그랬죠? 네. 그런 분들이 있길래 제가 더 써드린 거예요. 아까 그 뭐예요? 그 코스닥 스몰 있죠? 네, 그것도 보여드린 거예요. 보셔라. 중대형주 쪽은 많이 빠졌는데 소형주 하나도 안 빠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대선주 빠진 게 있느냐. 없잖아요. 저 이재명 씨보다 윤석열 씨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죠? 빠진 게 있나요? 없잖아요. 응? 왜 겁을 내세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주말 동안에 북한이 막 미국에 대해서 막 강경책을 막 쏟아냈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시지 않았나요? 주말에 보니까 북한이 왠지 조만간 일을 한번 낼 것 같아서 네? 좀 불안했다. 1번 찍어보세요. 한번 더 찍어보세요. 네. 아마 그래가지고 오늘 투매를 더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김승희님, 네, 똑같습니다. 네. 없었어요? 아무나 이번에 찍으셨으면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말라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북한이 지금 뭐라 하거든요. 막 북한의 김여정부터 시작해서 막 미국에 대해서 강경 막 발언하고 막 도발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보세요. 조비 대표적인 북한 인도적 지원 관련주죠.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경농 북한 인도적 지원 관련주 아닌가요? 오늘 5% 장중에 최대 8%까지 급등했고요. 아시아 종묘 예, 오늘 10%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저희 방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던 효성 OMB는 심지어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예?
정세균씨 관련주도 돼요. 모르셨죠? 네, 정세균 관련주도 돼요. 옛날에 단톡방에 추천할 때 재료를 그렇게 써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 해도 대북주도 올라갑니다. 철도주나 이런 거 보면 오늘 안 빠졌거든요. 제가 대북주 얘기도 한 번 했었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쓱 지나가면서. 네,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공매도가 시작이 돼서 지수가 하락한 게 맞기는 맞는데 세력들이 그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어디를 건드렸어요? 네,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애지중지하는 그쪽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 그건 바이오예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2차 전지였고 네, 그쪽에 이제 폭탄이 떨어진 거죠. 미리 얘기해 드렸잖아요. 조심하시라고. 근데 그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손해를 많이 보셨을 거고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바이오주나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대선주 쪽은 안 떨어졌죠, 그죠? 대선주 들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작년 3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작년 3월달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자, 기존 특히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최근에 들어오신 문자반 회원분들. 작년 3월달에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왜 떨어졌죠? 예,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전 세계가 팬데믹이 와서 급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겠죠? 패닉에. 여기서 패닉에 빠진 개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어리석다고. 여기에서 코로나 수요주를 샀거든요. 근데 지수가 급락하니까 그걸 던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는 게 맞았는데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불안하니까 패닉에 빠지니까 이성을 상실한 거죠. 코로나 수요주 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쵸?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냐면 알서포트 이런 거예요. 알서포트가 이제 일자리라는데 저 재택근무 수혜주죠 이게. 여기 잘 보시면 바닥이 여기에요. 3월달에. 실제 이 당시에 이게 보유 종목이었는데 주식을 여기서 사놨어요. 바닥에서. 코로나 터지고 여기서 한번 더 추천했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심각하게 터지니까 급락을 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손절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방 말고 다른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코로나 수혜주인데 정확하게 6개월 있다가 10배 갔습니다. 여기 23,000 저점이 2,375원이죠. 고점은요 23,650원. 써있잖아요. 10배 갔어요. 패닉에 빠져서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는데 코로나 수혜주를 거기서 던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요 대선주 잘 매집해놓고 바이오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러면서 이제 죄송해요. 제가 연극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연기를 못해요. 상황하고 있는 거 혼자서 지금 이러면서 이제 훅 던져버린 거예요. 그걸 왜 던져요?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지수는 또 반등 나오거든요. 지수 반등 나오고 다시 자리 잡으면 누가 제일 먼저 가는 줄 아세요? 안 떨어지고 버틴 게 그게 가장 먼저 갑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어떤 이유 때문에 급락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등이 꼭 나와요. 급락 때문에 반등이 나오니까요. 급반등이 나오고 자리를 다시 잡아요. 재정렬을 하고 다시 가거든요. 갈 건 가요. 누가 가장 먼저 가겠어요? 남들 다 급락할 때 올라간 거 말고 남들 급락할 때 안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버틴 게 있어요. 그 녀석이 바로 그 종목이 그 섹터 그 테마가 주도권을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팔아요 지금? 대선주 잔뜩 사놓고 매집을 잘해놓고 불안하니까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멘탈 잡아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이런 거 겪고 싶으세요?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네? 여기서 팔지 말 걸. 이거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리겠어요. 네? 내가 미쳤지. 이걸 여기서 왜 팔았을까? 그런 오해하기 싫으시면 지수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놔야 되는 거예요. 털리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었죠. 털리지 마시라고. 매집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맨 마지막에 털리면 그걸로 끝인데요. 아셨죠? 네. 지금은 코스닥 지수만 유독 많이 빠져요. 왜요? 바이오가 하락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바이오에서 그런 세력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세력들은 바이오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다고요. 그 세력이 어디 갔겠어요? 집에 갔겠어요? 집으로 갔겠어요? 다른 종목으로 갔겠어요? 다른 데로 갔겠죠. 그걸 찾으세요. 그게 어디예요? 가장 덜 빠진데. 그 중에 하나가 대선 테마주라니까요. 특히 윤석열 테마주. 그리고 5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대선 출마 이제 정치하겠다 공식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이해되세요? 네. 털리지 마세요. 매집을 잘 해놓으셨으면 털리지 마시고 현금 들고 있지 마세요. 현금 들고 있으면 가난해질까봐 주식을 시작해 놓고선 왜 또 현금을 들고 계십니까? 네? 안타까워 죽겠어요. 심리가 꼭 깨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방에도 제가 이제 그런 회원들 안 나오게 하려고 진짜 요즘에 방송 열심히 했습니다. 낮에는 라이브 회원들, 밤에는 이제 문자반 회원들 멘탈 잡아드리려고 거의 매일 하잖아요.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네. 요즘에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네. 아 저기 뭐예요? 이재명 테마주도 보여드려야죠. 이재명 테마주 궁금하다 1번 찍어보시고요. 네. 또 윤석열 테마주만 얘기하면 더 섭섭하실라. 네. 이재명 테마주도 얘기해드릴까요? 네. 넘어가요. 얘기들 안 하시네 오늘. 네. 네. 토탈스포트 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지수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덜 빠지지 않았나요? 아까 저기 윤석열 테마주 얘기하다가 저기 했었죠? 상대적으로 안 빠졌죠. 왠지 아세요?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눌렀어요. 이게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브레이크가 잡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동신건설 보시죠. 어때요? 덜 빠졌죠? 오늘 마이너스 1.6% 하락했는데 지수 급락한 거에 비하면 뭐 선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수산화 ENT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요즘에? 네, 어때요? 마이너스 3%. 아이고 이 정도면 오늘 선방하신 거예요. 네? 아까 시젠이랑 셀티론 같은 거 못 보셨어요? 꺾어버렸죠, 그죠? 네, 선방하신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네, 코스닥 스몰캡 자체가 안 빠졌고 그 다음에 대선주 자체가 크게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대형 공매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 폭탄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형주하고 중형주에 좀 떨어졌고 소형주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안 빠졌고 그 중에서 특히 대선주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다 끊어졌죠. 대선주가 왜 아까 웅진이나 저런 것들이 왜 더 이상 안 빠질까요? 왜요? 팔 사람이 없으니까. 팔 사람이 없으니까요. 팔 사람이 있어서 팔았겠죠. 투매 나왔으니까. 불안했으면 누군가 던졌을 텐데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예요? 흔들 만큼 다 흔들었고 쥐어짤 만큼 쥐어짰다는 얘기예요. 그 지수가 딱 돌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 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알서포트나 코로나 얘기도 또 한 번 해드렸지만 네, 겁먹지 마시고 또 패닉에 빠져가지고 매집 잘 해놓으시고 나서 그걸 던지시면 안 돼요. 바이오주가 하락했을 때 최고의 수혜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공매도가 걸려서 중대형주가 떨어지면 최고의 수혜주가 누구라고요? 대선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던지시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요. 주식 투자를 왜 하셨어요? 힘드시니까. 다른 걸로 이제 부동산이나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안 하시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갖고 지금 하기가 힘드시니까 주식 투자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은행에 가서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주식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지 마시고 주식을 들고 계세요. 그래야지 수익도 나고요. 실력도 늘어요. 아까 제가 지수 얘기해드렸지만 잘 들으세요. 지수 얘기할 때 여기 있죠? 여기에서 우리 회원들 지금 다 듣고 계시는데 손절 하나도 안 시켰어요. 손절 하나도 안 시켰다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물타기 그런 거 안 했어요. 추가 매수에 있는 거 딱 2개 있었어요. 없는 분 더 사라고.
있는 분도 더 사라고 딱 2개 그랬어요. 그 외에는 그대로 들고 가서 다 수익 내고 다 팔았어요. 대형주건, 개별주건, 테마주건 다. 그러니까 저희 기존의 회원들은 이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뭐 미중무역 전쟁, 코로나 이걸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하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 회원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겪었기 때문에. 왜요? 손절 안 하고 현금 안 들고 주식을 들고 버텼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 우리 기존 회원들이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에 그 오늘도 신규 회원들 몇 명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지수가 막 이렇게 양봉으로 막 솟구칠 때 있죠. 막 급등할 때 그때 신규 회원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조금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절반 이상은 초단기 성향이에요. 근데 이 음봉 떨어질 때 회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돈 많이 법니다. 왜요? 멘탈이 이분들 자체가 강한 멘탈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오늘도 회원 좀 들어왔어요. 지수 급락하는데 지난주에도 급락하는데 계속 들어오고. 이게 뭐냐면 음봉 떨어질 때 들어오신 분들은요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양봉 보고 들어온 사람은 멘탈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수익이 금방금방 안 나면 금방 지쳐서 저기 돼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여기에서 이걸 보고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들이 있고요. 이거를 보고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들이 있어요. 누가 더 강할까요? 이분들이 더 강해요. 이해되시죠? 이분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주식으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지금이에요. 멘탈 좀 흔들리셨죠? 이건 코스피고 코스닥 보시면 잠깐만요. 코스닥 이만큼 빠진 게 멘탈 흔들리신 건데 이거를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멘탈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실력이 는다는 얘기예요. 기법 강의 백날을 배워보세요. 흔들 때마다 털리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심리 흔들려서 손절하고 종목 버릴 거면 다시요. 이거 이 정도 이제 흔들었다고 해서 심리 흔들려 가지고 손절하고 종목 버리실 바에는 차라리 주식을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셨죠? 차라리 그럴 바에 주식을 그만두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주식 시작하신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하다가 잘 안 되셔가지고 주식하신 분들 많죠? 그쵸? 뭐 1억이나 2억 갖고 하신 분들 이렇게 투자 금액 1억, 2억인 분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하시던 일이 이제 잘 안 돼서 사업 접고 그죠? 네,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좀 내셔서 생활비나 아니면 이제 노후 이런 거 준비하시려고 주식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좀 적어요. 그분들에 비하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자영업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건 자영업 하고 계신데도 힘들어서 주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직장인이시건 뭐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건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1억이건 2억이건 그 이상이건 그 여러분들 인생의 다 전부 아닌가요? 전부시잖아요. 맞죠? 뭐 빚을 내셨건 뭐 하셨건 다 전부시잖아요. 그 전부를 믿고 매수한 주식 그거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매수한 게 뭔가 잘못됐다. 내가 고점에서 잘못 물렸다. 그런 거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깔끔하게 정리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진검승부 얘기 듣고 바닥에서 매집주를 사놓으셨다. 그러시면 어금니 한번 꽉 깨무시고 참으세요. 지금은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자를 거면 여기서 잘랐어야죠. 이제 와서 자른다고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내일은 제가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손절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그런 얘기 쭉 해드릴 테니까 내일 방송 또 들어오세요. 아셨죠? 아무튼 여러분들 인생 뭐 여태까지 열심히 사셔가지고 이제 모아놓으신 돈 여러분들의 전부일 수 있는 그 돈을 갖고 매수한 주식 함부로 털리지 마세요.
나중에 반등 나오고 그게 올라갔을 때 진짜 여러분들 큰 상처 받습니다. 매집한 거 손 놓지 마세요. 아셨죠? 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손절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건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라이브 회원들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라이브 회원들은 뭐 손절할 것도 없지만 네. 내일 저녁 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은 자, 딱 또 정리해 드릴게요. 저도 걱정이 되었고 오늘 좀 말을 많이 했는데 멘탈이 좀 강해지셨나요? 네.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네. 대형주 쪽이 하락이 나온 거고 개인들이 많이 산 쪽이 하락이 나온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인기주에서 하락이 나온 거죠.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급락을 했지만 실체는 뭐라고요? 아까 요거 보시면 되겠죠. 있어요. 이거 하나로만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코스닥 지수는 2% 이상 급락했고 대형주도 3% 이상 급락했지만 코스닥 스몰 소형주는 마이너스 0.4% 하락했다는 거. 심지어 장중에 플러스 1%까지 올라가다가 하도 그냥 바이오가 하락하니까 마지못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올라가다가 대형주 바이오주들이 물귀신처럼 발목을 끌어당겨가지고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맞죠, 그죠? 네. 내일부터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고 계세요. 특히 문자 관리원분들 오늘 뭐 떨어진 것도 별로 없지만 네, 잘 보유하세요. 아셨죠? 네, 무방위원분들도 힘내시고요. 네. 여러분들 다 올해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대선주 얘기해드렸죠? 잘 버티죠? 웅진이랑 그런 거 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버틴다는 얘기는 뭐예요? 밑에 있는 후발주자들 거기에서 새싸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매집 잘 하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전문가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지수가 잘 올라가고 뭐 대충 해도 막 수익 나고 이제 시장 좋을 때 그때 전문가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는 언제 고용하는 거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전문가 고용하는 겁니다. 저는 회원들 들어오면 그래요. 전문가를 고용하신 거라고. 힘들 때 고용하신 거니까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네, 이따 메일 주소 하나 남겨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좀 도움 되셨으면 네,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끝내죠. 멘탈 좀 잡아드렸죠? 그쵸? 네. 마음 편히 주무시고요. 네? 마음 편히 푹 주무시고 아직 난 멘탈을 다 못 잡았다. 멘탈이 좀 더 흔들려요. 어떡하지? 이러신 분들은 제 9시 5분부터 우리 또 무소TV의 또 에이스시죠. 우리 황수장님 네,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황수장님 방송 좀 들어보세요. 황수장님이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네. 되게 편안하세요. 네. 편안하시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9시 5분부터 진행하니까 네. 유튜브에 저기 무소TV 황수장님이라고 쳐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그 무소TV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은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죠? 네.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푹 주무시고 내일 또 봬요. 네. 메일 주소 남겨드리고 잠깐만요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네. 아직 9시 5분까지 시간 남았죠? 네. 제가 방송을 끌 때 항상 틀어드리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는 노래인데 되게 좋아요. 힘드실 때 들으면은 정말 위로가 되는 노래니까 오늘 이 노래 다 듣고 나가세요. 특히 유튜브 네. 그쪽도 오늘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다 듣고 나가세요. 끝까지요. 한 4분 정도면 끝나요. 네. 힘이 많이 되실 겁니다. 힘내세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바로 틀어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